세상에는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윤리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머리로는 분명 알고 있지만 말이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호수는 외숙모와 남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호수네는 지방에서 제법 큰 식당을 운영했는데 아버지가 지인에게 연대보증 선 것이 잘못되어 집은 물론이고 그 큰 식당을 모두 내놓아야 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서울에 사는 엄마의 남동생인 외삼촌에게 정보를 얻어 서울에 입성하게 되었다. 지금은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 그 장소로 이사 오게 되었다. 그곳은 처음에는 언덕에 비좁은 집이 다닥다닥 붙은 곳이었다. 호수는 누나가 하나 있었고 좁은 월세방이 아닌 단독주택을 빌려 살게 되었다. 그 동네는 TV 드라마에서 가난한 배경으로 종종 나오는 곳이었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집까지 도착하려면 한겨울에도 땀이 배일 정도로 경사가 심한 곳이었다. 방이 2개 있는 집이었는데 큰 방은 부모님이 썼고 작은 방은 누나와 썼다. 그래도 부모님이 개념이 있는 분이라 방 한가운데에 레일을 박고 커튼을 쳐서 남매가 분리되어 잘 수 있게 해주셨다. 지방에서 나름 잘 살다가 이런 비좁은 곳에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집 근처에서 식당 일과 공사판에서 일하시며 돈을 버시니 자연스럽게 철이 들기 시작했다. 호수는 아버지와 목욕탕에 갔고 아버지의 흐뭇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말은 안 했지만 호수는 아버지의 체격을 닮아 키가 컸고 손과 발도 모두 길쭉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쑥쑥 잘 크니 아버지로서 많이 뿌듯했던 것 같다. 호수는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누나는 이미 대학생이 되었고 학교 내에서 근로장학금을 받고 학생들에게 과외를 하며 용돈을 벌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 뿌듯해하셨고 호수도 누나와 같은 교육대학교를 목표로 삼고 공부에 매진했다. 호수가 원하는 대로 교육대학교에 입학했고 그해 외삼촌네도 그 동네로 이사 오게 되었다. 버스로는 세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었고 이제 100일도 안 된 예쁜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다. 그 당시 호수네 부모님은 지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큰 공사가 있는 지역에 가서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이었다. 성인이 된 누나와 호수는 부모님 없이 둘이서 생활하게 되었다. 외숙모는 전문대학을 나와 회사 격리로 일하다가 외삼촌과 결혼한 후 회사를 관두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외삼촌과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외숙모가 가장 예뻤다고 한다. 외삼촌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외삼촌 부부는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아 병원을 다니며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예쁜 딸을 낳게 되어 집안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호수는 학교 후 외삼촌 집에 들러 귀여운 사촌 동생과 놀아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사들고 깜짝 방문을 하기도 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누가 내 자식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사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말이다. 외숙모는 착하고 잘생긴 호수의 방문을 늘 반겼다. 외숙모는 결혼하자마자 부모님이 차례로 투병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정이 없는 상태이다. 오빠가 한 분 계신데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아이를 낳고 답답해하는 외숙모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기도 했고, 늘 긍정적이고 호수의 방문을 환영하는 외숙모를 큰 누님처럼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숙모네 집에 자주 가게 되었다. 외삼촌은 건설 현장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아쉽게도 지방에서 몇 달 머무르게 되었다. 외숙모는 사촌 동생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호수에게 전화를 했다. 호수는 외숙모를 최대한 도왔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조카의 도움을 받으니 한 곱이 넘겼다며 안도하는 외숙모를 바라보니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외삼촌은 지방 생활을 청산하고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 그런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로 나가 일을 하고 오겠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가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반대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하시는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늘 성실하셨던 부모님은 지방에도 집을 샀고 서울에도 집을 사게 되었다. 외삼촌은 4년간 외국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외숙모가 딸과 둘이 사는 것보다 우리 남매가 외숙모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외숙모가 사는 집은 방이 3개였고 비교적 평지에 가까운 곳에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과 살던 집을 비우고 외숙모네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다. 호수는 대학에 다니면서 집안의 전구를 갈거나 고장난 것들을 고치며 가장의 역할을 해냈다. 겨울이 되면 문풍지를 사와 외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기도 했다. 호수는 손재주가 좋아 조카에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색종이 접기도 잘해줬고 동네 놀이터에도 잘 데리고 나갔다. 외숙모는 딸과 둘이 자는 것이 무서워서 늘 불을 켜고 잤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호수의 누나는 초등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했고 발령지 근처에서 지내겠다고 했다. 이제 외숙모, 사촌동생, 호수 셋이서 살게 되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어느 날 여름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사촌동생은 빗소리를 백색 소음으로 삼고 잘 자고 있었고 외숙모는 집에 물이 찰까봐 걱정이 된다며 호수 방에 찾아왔다. 그때 호수는 속옷 차림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외숙모는 미안하다고 하며 방문을 닫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호수는 반바지를 꺼내 입고 나당에 나가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하고 돌아왔다. 외숙모는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마침 심야 라디오에서 슬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외숙모는 너무 외롭다며 울기 시작했다. 호수는 외숙모를 위로하다가 그 둘은 하나가 되고 말았다. 그 후로 호수와 외숙모는 부부처럼 지냈다. 사촌동생이 잠들면 침실에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한 번은 외숙모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다. 미래의 호수 부인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이다. 외숙모의 어두운 얼굴도 점점 밝아졌고 호수는 초등임용고시에 합격했다. 바라던 대로 집 근처 초등학교로 발령이 났고 외숙모와 같이 살 수 있었다. 외숙모는 중요한 날에는 호수와 거리를 뒀다. 호수는 사랑스러운 외숙모와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았다. 하루는 퇴근하고 외숙모와 시장에서 만나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학부모를 만났다.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우리 큰 누나예요 하고 얼버무렸다. 너무 다정한 모습이 마치 부부 같아 보였나 보다. 호수는 외삼촌이 귀국한 후에도 외숙모와 한 집에서 살았다. 외숙모는 외삼촌과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외삼촌이 늦게 오는 날에 외숙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외삼촌은 새 아파트가 지어지자 이사를 갔고 호수는 옆반 선생님과 사귀게 되었다. 그렇게 외숙모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로 그 둘의 사이는 끝이 났다. 외숙모는 이사 가기 전날 호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우리 모녀를 지켜줘서 고마워라고 말이다. 외숙모를 통해 어른이 된 호수도 이제 아이 아빠가 되었다. 매년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할 때면 둘은 신호를 보내고 미소를 교환할 뿐이었다.